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자평진전을 강의하는 날이죠. 넌 정관치운론이에요. 정관격은요, 길격이기 때문에 격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신과 구신이 있죠. 네. 상신과 구신이 있습니다. 곧 이 격을 도와주는 것, 네, 도와주는 것이 상신이고요. 이것을 보호하는 것이 구신이에요. 그럼 정관을 도와준다라는 것은 뭘까요? 예, 재성이에요. 네, 재성이 상신을 도와주는 것이고요. 정관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뭐냐면 정관이 생하는 것이 곧 구신이 돼버려요. 이게 인성이죠. 예. 결국은 여자로 얘기하면요, 여자는요 자식을 낳으면요 남편에게 큰 소리를 쳐요. 그건 뭘 믿고 큰 소리를 칠까요? 예, 자식을 믿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옛날엔 그랬어요.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여자 있습니다. 아이를 안 낳으면 모르지만 여자가 아이를 좀 낳으면요 콧대가 좀 높아지죠. 그건 뭐 인지상정에 이런 데서도 나와요. 예, 그래서 정관이 생하는 것이 곧 정관을 막아주는 거, 보호하는 것이다. 그 정관을 깨는 게 뭐예요? 식상이죠. 예, 식신인데 식신은 그래도 괜찮은데 특히 상관이 이 정관을 깨요. 그럼 상관이 정관을 깨려고 들어오면 뭐가 막아줄까요? 이 인성이 막아주는 거예요. 상관 폐인하는 거죠. 예, 인성이 딱 막아주게 돼 있어요.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니까 명리학이라는 것도요, 역시 육친론에서는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생활에서 벗어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정관격 치운론을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데 큰 정의만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례명제 2개를 하겠습니다. 자, 정관격에서 운을 취하는 경우 방법이에요. 도는 1팔자, 하나의 팔자에, 즉 한 팔자로서 그 팔자에 따라서 통론, 이야기를 해야만 되는데 그 이치는 매우 정치하다. 그래서 그 법 역시 심활, 매우 살아있다 라는 거예요. 이 물수변에요, 혀설자예요. 플러스 하면요, 저 지금 얘기하면요, 지금 얘기할 때 입에서 침이 고여요. 바로 이게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죽은 사람은요 혀에 물이 없죠. 그래서 사활이라고 해서 죽고 사는 거에 문제죠. 그래서 혀에 침이 있다라는 것은 곧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단지 가능하다, 대략은지 크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변화재인이란 변하는 게 사람에 달려 있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불가니하라. 이 자는 이게 물수변에 이게 있는 거 보면 진흙탕 이자입니다. 얽어매지 마라 라고 해서 이 개들이 진흙탕에서 싸울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견자가 태자죠. 투자한다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견투진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어디에서 진흙탕에서 개들이 싸운다라는 소리예요. 마치 요즘 어느 나라, 우리나라의 모 당처럼 진흙탕에서 개싸움하는 당이 있죠. 참 힘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관격에서 재성과 인성을 쓰려고 하면요, 이걸 같이 쓰면 안 돼요. 분명히 붙으면 제극인이 일어나요. 떨어뜨려 있어야 돼요.
그걸 사례명주에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을목을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재성이죠. 이게 인성이에요. 타고 넘어가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일주를 못 넘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또 천간은 동하기 때문에 넘어와서 극했기 때문에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 거는 아마 대운에서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요때가 문제예요. 이 사주는요. 설상공의 사주는 이때가 되면 이 임수, 인성을 극해서 아마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대운에서 동했을 때 얘기해요. 설상공의 명을 받고요. 무명시 또 요걸 인수와 재성이 합을 해버렸어요. 오히려 그렇게 합을 함으로써 이 관성이 남았다라고 해서 괜찮은 사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는 인수와 이렇게 재성이 합을 하는 경우죠. 그걸 하니까 오히려 이 임수는 양이고요, 정화는 음이기 때문에 합을 하는 경우가 발생해 버렸어요. 두 번째를 봅시다. 정관용제, 이건 상신을 구하는 거예요. 상신을 구하는 거예요. 절기식상이라고 했는데 그건 그때 동태를 살펴야 되고요. 정관격에 재성을 썼다라고 하면 이거는 상신을 쓰는 겁니다. 이럴 때 일주가 강해야 되죠. 정관패인 벌써 인성 쓰죠. 재성, 인성 쓰는 거예요. 이런 때는 일주가 약할 때 쓰는 거고요. 정관에서 어떻게 해요? 상식을 같이 끼고 있어요. 이런 때는 인성을 써서 상관을 눌러줘야 돼요. 식상과 상관을 눌러줘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용신이 뭐예요? 인성이다 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게 5번째가 아마 끝일 겁니다. 이첨정의 명. 그렇죠. 자, 무슨 소린고 하니 대사를 하고 있어요. 정관에서 살을 끼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 관살혼잡이라고 그러잖아요. 상식, 식신과 상관은요, 오히려 불에 장애가 되질 않죠. 그 이유, 요 살을 제거하면 되니까요. 그 명 중에서 겁재가 합살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살을 갖다 합살해요. 들어오면 합살을 하죠. 그럴 때 또 좋고요. 그런 경우는 즉 재운도 가행, 재운으로 가도 좋고요. 상식도 가행, 상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신앙 인수하면 역시 갈 수 있어요. 단지 불가 거듭해서 칠살이 칠살운이 들어오는 거죠. 이제 운을 봐야 되니까 거듭해서 천간으로 칠살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용 상관 합살을 쓴다라고 했을 때는 즉 상식이나 더불어 재성도 같이 와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마땅치 않은 것은 인성이다라고 해서 요 인성이 들어와서 이 상관을 극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안 좋다라는 것이죠. 자, 이참정의 명입니다. 요것은 이게 이제 바로 이 양인합살이라고 그러죠. 간목한테 을목은 양인입니다. 그래 양인합살을 한 거예요. 이게 겁재합살이라고 그래요. 양인이나 겁재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을 해갖고 살을 합해서 그대로 놔두면 좋아요. 좋은데 이 지지를 보십시오. 월지를 보십시오. 이 유금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억부법에서는요, 을경 합해서 유금 때문에 뭐가 돼버렸어요? 금이 더 강해져 버린 거예요. 일주한테는 쥐약이 되는 거죠. 이러니까 뭐를 써라? 수를 쓰라는 거예요. 왜? 이 수는, 인성은 곧 뭐예요? 이 강한 살기운을 뽑아서 일주를 도와주니까. 이 무지는 뭐예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이 살을 도와주니까. 시간은 아무 소용없고 여기서 살리는 거예요. 인목은 괜찮습니다. 일주를 도와주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거는 살이 더 강해진 거지, 양인 합살이라고, 양인이 합살을 해서 관이 남았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격국론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떠들고 있다는 거. 떠들다는 건 좀 제가 입이 좋아하지만, 떠들었다라는 거 아니라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쓸데없는 주장이죠.
오히려 금이 강해져 버렸어요. 요 유금만 아니라면 합살을 하고 그냥 살이 양인이 합살해갖고 가만히 있으면 이걸 움직이질 않아요. 유금이 딴 데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금화가 안 된다. 근데 월지에 유금이 있는 바람에 이건 금화가 돼서 살의 기운을 더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관사론잡이에요. 네, 관사론잡이 되버렸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금체 화목용조에서 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쓴다? 수를 용신으로 하고요. 수를 생하는 금을 쓰는 거예요, 오히려. 그럼 목은 어떠냐? 이건 플러스 한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가 약하니까요. 대운 좀 보십시오. 좋죠? 그러나 이런 경신운이 오면 이 을경합 같은 걸 풀어주니까 어떻게 할까요? 기승을 더 떠겠죠? 별로 안 좋겠죠. 그러나 지지로다 인묘운이 오기 때문에 경신금은 좀 힘을 덜 쓸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세히 대응 설명했어요. 자, 설화고가 뭐라고 했겠죠? 위론 정관편에 이 참장의 명이다. 을경합살 위우관, 이 사람 참 엉뚱한 소리 하고 있죠. 병술 보세요. 화운이 좋다는 거예요. 병술 정 식상운이니까 해자축 인운도 괜찮다. 무기 재운은 어떨 것이냐. 요거 일일이 다 얘기를 하죠. 균 가드 고르게 갈 수 있다. 재운도 간다. 특별히 경운이나 되면 어떻게 해요? 칠살과 혼국이 되는 바람에 결정적으로 불상이 마땅치 않다. 이게 마땅치 않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무기토는 그렇게 썩 좋은 운은 아니에요. 금체 화목용조에서 화를 못 쓴다라고 하니까 목수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대운이 수운서부터 목운까지 가니까 괜찮죠. 자,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금이 5.6이에요. 그래서 수 3.2, 목 2.9, 화 0.5, 화가 0.5, 인목석의 변화예요. 토 2.5로. 금화의 종주형이 되므로 금체 화목용조에서 화의은 부재불형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목의이 용신이 되고요. 이를 도는 수의이 시신이 되었다. 대운이 참정 정도는 되는 도운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참정의 명을 보겠습니다. 여보겠죠? 네. 이장원, 이지부, 여기 있네요. 이참정. 그러네요. 이참정. 네. 지금 몇 살인가요? 16. 술토대원도 괜찮아요. 물론 금이 강하니까 그렇지만, 이운 정해대원서부터 해자축은 괜찮고요. 이 경신운은 안 좋죠. 대운, 지지로 대운은 괜찮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범태부의 명을 볼까요? 자, 이거 보십시오. 이건 또 특수격이에요. 물론 디토일주가 인월에 태어났고요. 이런 경우는 칠살격으로 볼 수도 있고요. 정관격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인중에 병화가 투출해서 인수격으로 볼 수도 있는데 살이 더 중요하죠. 그 이유 정임한목화를 합니다. 그래서 목화기격으로 나와요. 이 특수격입니다. 어프론에서는 그러나 이 격국론에서는 심여점 선생은 원기인 간목을 사령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정관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설화고는 관격의 용인이다 라고 했어요. 이건 구신을 쓰겠다는 소리예요. 본래 견재, 재를 보는 것을 꺼리는데 차조는 정임상합을 했다. 이거 잘 풀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설화고.
재가 화해서 관이 됐다. 예. 그렇죠. 정인화파. 이거 관 됐습니다. 아, 귀신 변이 희신이 됐다. 귀신이 변해서 희신이 되었는데 격국 역시 인수가 합해서 청해졌다. 뭐와 합해졌나요? 인사. 아, 뭐 합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합은 아닌데요. 마땅히 대기직격이다. 사축주의 중에 금은 요거 사축이에요. 예, 금은 안에 지장돼 있어서 노출되지 않으니 기 또한 휴수라. 별로 봄에 금은 힘을 못 쓰죠. 본과 불론 논할 필요도 없고 모기천대도요. 오직 치경신은 이런 때는 경신은 내버려 둬라. 장차 금이 인출돼서 마땅치는 않다. 마땅치는 않습니다. 이 사주. 예. 왜냐하면 목 화기격이니까 이건 결국은 뭐예요? 예, 곡직격이라는 소리죠. 예. 목 화기격은요 곡직격이에요. 곡직격은 어떻게 용신을 잡는다? 이것을 생하는 목을 생하는 수가 용신이고요. 목이 생하는 화가 희신이 됩니다. 수목화 중에서 하나를 잘라 쓰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게 되겠죠. 이 수운도 괜찮겠죠. 그러나 무술 대원 이후 신유대원은 별로 안 좋습니다. 왜? 화기격을 극하는 오행이 들어오면요. 그분이 들어오면 합격이 돼버려요. 그러나 이거 좀 보시죠. 이거 말 잘하고 있어요. 이때는 아이고 제가 건드리질 않았습니다. 잠시요. 이때는 경신금이 들어오더라도 뭐가 회극을 하냐면 이 병화가 회극을 해버려요. 사실은 이게 참 이때 이게 바로 기토는 아닌데 격국을 깨트리는 귀신이 들어올 때 이 관이 인성을 쓰니까 이 인성이 바로 혹격을 하는 거예요. 이 보호하는 거예요. 격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가 회극을 해서 좋다. 그래서 인수가 관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좋은 소리예요. 용인이 인수를 쓰는데 만약 인수를 쓸 때 재성을 보면 안 되죠. 수요. 해자운은 역시 불리한데 그것이 바로 어디에 있어요? 지지에 있기 때문에 저 병화는 불상병화 병화를 상하게 하지 않으니 관을 상하게 하니 역시 길하다. 이건 맞는 소리예요. 말 잘하고 있어요. 기무술 정 방신 조인 일주를 돕고 인성을 도와줘서 모두 길하다. 오직 유운은요 안 좋죠. 삼합회절에 사유축 금극을 이루어요. 그래서 상극관성 금을 금극을 이루어서 목국을 깨니 불리하다. 병운이 가장 길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길하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차 정관 편의 범태부명이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특수격입니다. 설하고가 얘기했듯이 정임 합해서 지지에 목이 있기 때문에 또 천간에 합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격을 깨는 곧 금이 이 가운데 투출이 되면 안 됩니다. 투출이 되든 여기 지지에 있든 하면 금기운이 있으면 안 돼요. 지장간에 있는 거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병신 이렇게 나와 있다든지 하면 격으로서 합격이 되질 않아요. 합격될 수가 없습니다. 자, 범태부명을 보겠습니다. 범태부네요. 네. 아주 좋죠. 이 지지는 안 좋죠. 좋지 않습니다. 일단 곡직격입니다. 목화기격이에요. 목체 수목화 용해서 화용신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마 수용신으로 바꿔놨을 겁니다. 그러든 저러든 화가 용신이면요 저 천간에 있는 화는 괜찮습니다. 아무 관계없어요. 건드리지만 않으면 돼요. 저 수운만 안 들어오면 되죠. 그런데 지금 천간으로 수운이 들어오질 않잖아요.
이 경신금은 설하고가 이야기했듯이 저 병화 인성이 막아주는 거예요. 관격에서 인성은 곧 뭐예요? 구신이니까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사주가 좋은 사주입니다. 예. 짜임새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주죠. 예. 자, 결론이라고 해서 차계 대략지연 언지다. 그 팔자는 각유론이 하나의 팔자마다 각각 논의하게 돼 있으니 운 중에서도 매 일우 일자 하나 글자가 만날 때마다 얘기해야 된다. 각각 있다. 강고 각각의 연구를 해서 수식 그거에 따라서 글자에 따라서 취용을 해야만이 불가형언 일일이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무릇 격국은 개연 다 이런 것이다. 부덕 정관격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나머지 격도 다 그렇게 생각해라 라고 결론을 내주십니다. 네, 맞습니다. 자, 다음은 논제 재편이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이제 마치고요. 다음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